안녕하십니까, 김용수입니다. 신동엽의 고독한 길 영성적 근대 5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화, 근대화, 뭐 하여튼 이런 선전물을 앞세워서 그 같은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 학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국주의 이렇게 말을 해요. 신동엽은 그에 맞서서 자기 연원을 찾아갑니다. 어쩌면 알렉스 헤일리 뿌리에서 그 조상 찾아가듯이 쭉 이렇게 거기 그 맥락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떨어져 내려왔는지. 소정방이 기념비를 새기느라고 백제 점령했을 때, 부여 점령했을 때 7일 밤 7일 낮 동안 부여가 다 탔다고 그래요.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5층 석탑. 5층 석탑,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걸 왜 남겨놨느냐? 자기가 내가 접수해놓으라 새겨놓느라고. 근데 그 아래도 5층 석탑 아래도 풀포기가 다 불탔어도 또 자랄 거 아닙니까? 그 유구한 풀포기 같은 존재들. 이 풀포기가 자라면 메뚜기도 자랄 거 아닙니까? 메뚜기가 자라면 참새도 살 거 아닙니까? 참새가 살면 더 큰 새들도 살 것이고, 그것들을 사냥해서 살 수 있는 것들도 살 것이고, 쉽게 말해서 생명의 역사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들 위에 살고 있는 인간들, 하층들, 땀 흘려서 살고 있는 이 발들을 지목하여 그들이 염원해온 이름, 메시아, 신동엽한테 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신동엽이 서사시 금강에서 최재우 이야기하면서 같이 언급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석가모니 같이 언급합니다. 그들이 염원해온 미르기자 메시아라 할 민중 구원의 사상으로서 잘 못 배운 사람들이라고 왜 메시아를 미륵을 구원자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언어로 또 그들도 그런 신화를 또 남기고 기록을 했을 거예요. 정감록 같은 신화 전설들이 동학과 후천개벽 사상으로 승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신동엽은 묻는 거예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이 궤적을 한마디로 줄이면 신동엽은 근대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개벽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개화파도 아니고 척사파도 아니에요. 그걸 증명하는 것이 신동엽이 지칭한 이 하늘이에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보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낱말이 외경, 구원, 연민 이런 말이에요.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의 그 태도의 문제. 이게 이제 신동엽 시인이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에요. 산문집에서 한 구절 읽어볼게요. 큰 소리 치며 살아가기란 땅짓고 헤엄치기 하듯 쉬운 것이다. 양은 그릇을 마음대로 내팽개치며 살아가기란 역시 땅짓고 헤엄치기 하듯 쉬운 것이다. 그러나 잘못하면 금이 가는 사기 그릇을 유리상자 다루듯 조심조심 소리 안 내고 다루어 모시기란 성인 군자 수도하듯 어려운 일이다. 신동엽이 말하는 이 같은 표현들을 착한 어린이주의 같은 이런 근대적 계몽의식의 발로로 본다면 그는 신동엽의 정신적 범족지를 저 천리 바깥으로 떠밀어 내는 사람에 속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보고 나면은 신동엽 씨가 다시 보일 거예요. 신동엽이 남긴 습작물, 미완성작, 실패작 많아요. 그것들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시들. 예컨대 역사하고도 무관하고 민중 현실에서도 완전히 벗어난 듯이 보이는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은 그냥 유머를 이렇게 쓴 거 아닌가? 혹은 어떤 부분은 단순 연애 편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수많은 작품들에 공이 숨쉬고 있는 신동엽 정신, 알맹이, 이것이 핵심이 뭐냐면은 생명의 모심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며 살아가기란 이렇게가 아니라 유리상자 다루도 조심조심 다루어 모시는 거. 이게 존재 하나하나들을 대하는 생명의 태도다. 이게 이제 신동엽의 생각입니다. 신동엽 자신은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좋은 언어라고는 시가 있어요. 이 좋은 말 하나하나에 무엇이 담겨 있냐? 상극, 이게 서로 싸우는 시대, 상극의 시대가 아니라 이 상극의 시대를 상생, 서로 돕고 사는 시대, 상생의 시대로 바꾸려는 정성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동학혁명 이후 이제 한국 토착 사상사 안에서 유구하게 추구되어 온 가치가 지금 바로 이제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신동엽의 하늘은 한국인의 영성을 가리키는 개념이 됩니다. 금강에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한 가지 목숨의 흐름일까요? 이 세상은 우주에 있는 모든 생물은 한 가지 목숨의 강물일까요? 그래서 죽음도 삶도 없는 걸까요? 영원한 바람만 있는 걸까요? 정상을 향한. 당신도 나도 한 가지 강물 흐름 위에 도다는 잠깐의 표정일까요? 지금 이 신동엽의 이런 말들은 마치 수은 증산에 이은 그 소태산 그 말처럼 들려요. 그의 평화주의는 인간 세계만을 범주로 하지 않습니다. 대주에는 인간과 더불어 수많은 생명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신동엽은 계속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아의 상처만이 지상의 유일한 척도인 듯이 여기는 오늘의 자의식 과잉 현상 속에서 누군가 근엄하게 인간의 내면의 숨결 같은 것을 애지중지하는 이런 주장을 하면 신동엽은 틀림없이 사울도 알맹이는 만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걸 껍데기라고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근대 문명의 경직된 이성주의, 이기주의, 이게 껍데기 실체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동엽에 대해서 그 밝힐 이야기들이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결론만 남아 있습니다. 그 결론은 다음 챕터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